대법원 선고 정해졌는데 날짜는 어떻게 보세요?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 있거든요. 20, 법대로 하겠지요. 27일 증인신문 때는 출석하시나요? 법대로 하겠죠. 법대로 하겠죠.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게 아니라 2심 법원이 법 적용을 제대로 했는지 그것만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1심과 크게 달랐던 2심 판단 중에 하나가 바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조작했습니다. 라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었죠.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전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서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이 얘기에 대해서 1심과 2심이 완전히 다른 해석을 내놨었습니다. 1심은 일반 선거인은 방금 들으신 그 얘기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 일반 선거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선거인, 유권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요. 항소심 법원은 다른 판단이에요. 발언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발언 자체에 더 초점을 맞춰서 발화자에 더 초점을 맞춘 겁니다. 정영재 변호사님, 변호사로서 이제 이런 법리 적용을 어떻게 했는지만 대법원에서 따지기 때문에 1심 법원은 유권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2심 법원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게 핵심 쟁점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재판 법대로 되겠죠.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재판은 법대로 하는 겁니다. 재판을 법대로 하지 않고 따르게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참 희한하게 대한민국의 법원은, 특히 법은 항상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쪽으로 작동을 해왔다. 그것을 기대하는 표명이 아닌가, 일단은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법리 같은 걸 떠나가지고 제 경험상으로도 항소심 1심하고 항소심 결론이 다를 때 대법원에서 네. 항소심 결론을 이렇게 손들어 주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뭐 항소심이 아무래도 옛날엔 특히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대법관 차관급이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방법원 부장판사와는 좀 수준 차이가 있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그 이재명 후보 관련된 판결은요. 1심 판결하고 2심 판결을 두고 보면은 너무 항소심 판결이 이례적이다, 이상하다. 대표적으로 뭘 보면 되냐면요. 성범죄에 관련해가지고 대법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성범죄를 갖다 판단할 때에는 가해자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야 나 장난이었고 나야 그냥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 성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그게 굉장히 불쾌하고 모욕적이고 뭐 그랬다라고 하면 그런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 선거법 사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유권자가 막 헷갈린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는 거고 아무리 그 후보자가 나는 그런 의미 아니었다. 나는 그 유권자들이 잘못 생각한 것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네. 관점은 누구 관점을 봐야 되느냐? 유권자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공직선거법 관련된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였는데 왜 이재명 후보 앞에만 서면은 판결들이 다 이렇게 그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하게 되는 것인가? 그건 참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예. 어쨌든 이제 24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내일 3시면 판결 선고인데 유죄가 나와도 이번 대선에 무지무지하게 큰 그 파장을 일으킬 거고요. 마찬가지로 무죄가 나와도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법원에서 이런 정치적인 고려하지 말고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재명 그 후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법대로만 판결을 해야 그래야 땅에 떨어져 있는 그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대법원이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예.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가 출마한 그 당사자의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출마한 당사자가 어떤 말을 해가지고 그게 투표라는 시민들, 유권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이게 지금 중요한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 관점대로라면 1심 법원이 그렇게 해석한 것 같고 2심 법원은 좀 이재명 후보에게 좀 유리하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항소심 때 제일 논란됐던 게 이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이 원본을 확대해서 공개한 것, 이게 지금 조작한 거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얘기가 맞다라고 항소심에서 판단했습니다. 신현희 의원님. 방금 보신 이 사진, 이게 지금 조작인지 아닌지 이것도 지금 내일 대법원이 판단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조작이라고 주장한 이유는 뭔가 이 사진을 공개할 때는 고의를 가지고 악마의 편집을 했다. 이런 의미에서의 이야기인 것인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일부만 발췌해갖고 헤드라인을 뽑아가지고 마치 그것이 사실화된 듯 공격하는 많은 우리가 언론에서의 그 문제점들을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사진도 단체 사진으로서 여러 명이 찍은 건데도 불구하고 4명만 크게 확대해서 마치 이 4명이서 팀을 짜가지고 골프를 계속 치면서 모를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이재명 당시 후보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것이고요. 특히 아까 성인지 감수성을 비유하면서 마치 피해자와 가해자 이런 논리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검사의 무리한 기소로 인해서 사법 재판을 받고 있는 거라면 피해자는 이재명 후보 당사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다. 그렇죠. 지금 그래서 2심에서의 무죄로 뒤집어진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법부가 검찰이 너무 상황을 확대 해석한 거 아니냐. 이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피의자의 관점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당하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이런 사진의 확대의 고의성과 조작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진 변호사님. 그러니까 1심 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의 저 발언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이 침해당했다. 피해자가 유권자들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검사의 무리한 기소로 피해를 입은 건 이재명 후보다라는 얘기예요? 글쎄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뭘 갖다가 선거법 관련해서는요, 뭘 생각하면 되느냐, 후보자의 발언이나 행위가 유권자들의 판단을 헷갈리게 했느냐, 헷갈리지 않게 했느냐, 그게 기준 아니겠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 대선에 나와서 4등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허경영이었단 말이죠. 네. 허경영 후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병철 양자다 해가지고 징역 2년 받았습니다.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작년에 그게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원 판결 제가 읽어보니까 그 판사님도 이 허경영이 이병철 양자라고 하는 게 그렇게 신빙성 있고 그 말을 누가 믿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의 거짓말을 한 사람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안 된다. 정치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축출해야 된다. 배제돼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징역 2년 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허경영 후보가 이제 이병철 회장이 내 양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이 유권자들을 더 헷갈리게 합니까?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 가장 핫했던 그 이슈가 대장동 이슈고 또 핫했던 이유가 백현동 이슈인데 네.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고 하는 거는 나는 대장동하고 상관이 없다 그 이야기고요. 백현동에서 내가 협박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나는 아무런 로비도 받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피해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이 좀 제대로 된 판결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